네, 안녕하세요. 증권맨입니다. 10월 8일 방송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코스피 오늘 1.21% 상승 마감했고 코스닥도 아주 좋은 상승을 보였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제가 시황을 말씀드릴 때 이때쯤부터 해서 어찌됐건 바닥에서 여기까지 이제 다이렉트로 올라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제일 좋은 거는 이 상승분의 한 이 3분의 1 정도 뭐 조정받으면 참 괜찮은 모습이고, 좀 더 조정받는다라고 하면은 뭐 한 제가 봤을 때는 절반 정도 2000포인트 살짝 위에 요 정도 지지받고 이렇게 좀 돌아 나갔으면 좋겠다. 우리가 그 어떤 지수도 종목도 조정 없이 한없이 오르는 건 없거든요. 건강한 조정이 있어야 또 상승을 노릴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아무튼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고, 여기가 3분의 1 가격보다는 조금 더 밑에 61선 지지받고 일단 지수를 돌리기 위한 양봉 하나는 좀 나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행이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중요한 지지대 615포인트 여기서 지지받고 양봉 세우고 이렇게 이제 쌍바닥으로 돌아 나가는 모습이라서 여기가 상당히 좀 중요한 변곡 포인트라고 저는 봤거든요. 여기서 예를 들면은 여기서 이런 식으로 이제 계단식으로 N자 파동으로 하방 돌파해 버릴 수도 있죠. 그래서 일단은 저희 이제 월천 리딩방도 비중을 좀 줄여놓고 돌아 세우면 그때 가서 비중을 늘리는 방법을 택하기 위해서 이제 현금화를 좀 많이 시켜놨었어요. 근데 다행히 오늘 이런 식으로 어제 쌍바닥을 만드는 모양새까지 만들어놨고, 근데 이제 어제는 사실 지수가 이렇게 상승은 했지만 너무 이 수급 자체가 바이오 쪽으로만 너무 이렇게 편중된 경향이 있었는데, 오늘은 좀 그 시장 전체적으로 수급이 고루고루 좀 잘 들어오는 좀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오늘 장이 괜찮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저희 이제 매매한 거 하나 살펴보고 그 다음에 시장 얘기를 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월천 리딩바는 동진 세미캠 매매를 해서 어제 샀어요. 어제 종가 베팅 해서 오늘 거의 뭐 11% 가량 고가가 올랐었네요. 저희는 요거 뭐 다 먹지는 못했고요. 어제 종가 베팅 했죠. 기가 막히죠. 예, 어제 종가 베팅해서 오늘 상승분에 이렇게 절반씩 팔고 나왔는데, 사실은 이제 동진 세미캠은 이제 급등주는 아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얘가 뭐 이렇게 올랐다 이렇게 빠지고 이러진 않아요. 얘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매수 들어오는 거 보면서 매매하면 진짜 장중에 단타치기도 좋고요. 그 추세를 알기가 비교적 쉬운 종목입니다. 수급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계속 장중에 이제 보면서 했으면은 사실은 이런 구간보다는 거래량 터지는 이런 구간에서 좀 매도했을 확률이 높은데, 지금도 사실은 제가 많이 이제 좀 몸이 안 좋지만 어제도 말씀드렸었죠. 감기 기운이 좀 있고 그래서 제가 오늘 장중에 사실은 좀 아예 오늘 장을 좀 많이 못 봤습니다. 그래서 이때쯤인가 제가 미리 그냥 매도가를 드리고 이제 조금 몸이 안 좋아서 쉬고 있었는데, 뭐 어쨌든간 다 체결이 됐더라고요. 근데 장도 좋고 그래서 만약에 제가 좀 보고 있었으면 조금 더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는데 조금 아쉽긴 합니다. 동진 세미캠 같은 경우는 뭐 제가 방송에서 가장 많이 다뤄드린 종목 중에 꼽히는 종목이죠. 이제 일본 수출 규제 테마가 이제 탄생부터 소멸까지 시점에서 계속해서 다뤄드렸던 종목이고, 보시면은 뭐 동진 세미캠, 뭐 이대로 끝 안 난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다뤄드렸죠. 동진, 뭐 동진, 그렇죠. 그러면서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얘는 그냥 이렇게 박스권 그리면서 가니까 이렇게 싹 그어놓고 하단에서 매수, 상단에서 매도, 하단에서 매수, 상단에서 매도 하시면 된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아마 여기 박스권 돌파하고
전고점까지는 칠 것이다. 전고점 이상으로 제가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찌됐건 얘가 이 정도 기간을 준비해 놓고 박스권을 돌파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저항받고 더 갈 수도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구간에서도 저희가 매매를 좀 많이 했고, 이제 돌파하면서 레벨업을 한다는 게 이런 식으로 이제 시켜놨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렇게 이제 반 딱 갈라놓으면 이 구간에서 매수해서 이 구간에서 매도, 이런 전략을 만약에 얘가 이제 또 이런 식으로 하단까지 오게 되면 이런 하단 매수 상단 매도 전략을 또 쓸 수가 있다. 얘가 뭐 여기서 이렇게 하다가 이번에는 이제 장이 받쳐주면 바로 뭐 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게 해서 아무튼 동진 세미캠을 저희는 이제 익절을 하고 나왔고요. 오늘 아무튼 최근에 이번 주 장은 그냥 사실은 이렇게 세 종목만 보면 되죠. 다른 종목 별로 볼 게 없다. 요렇게 헬릭스 HLB가 바닥권에서 어떤 그 바이오주에 대한 신호탄을 쐈고, 그 다음에 신라젠이 뒤따라오기 시작했고, 이제 헬릭스미스가 또 거래량을 터치면서 어제 상한가 닫았고, 오늘 이 봉이 이제 뭐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헬릭스미스는 좀 더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신라젠은 장 끝나고 뭐 검찰 조사 뭐 또 뉴스가 나오면서 시간에서 좀 많이 내렸더라고요. 5.50%. 어제 제가 신라젠 상따했다라고 말씀드렸죠. 헬릭스미스를 상따를 하고 싶었는데 못했습니다. 오전장에 너무 빨리 들어간 바람에 조금 제가 넋놓고 있다가 이거를 못 잡았어요. 그래서 보고 있다가 신라젠 상따를 했죠. 헬릭스미스 이런 자리는 무조건 그냥 상따하는 자리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신라젠 어제도 상따 가능한 자리라고 말씀드렸고, HLB는 뭐 어제 자리에서는 뭐 고가권에서의 추격 매수하기는 이제는 부담스럽죠. 바닥권에서 2만원대에서 지금 10만원 넘게, 지금 5배 넘게 올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HLB는 이제는 좀 이런 구간에서 매매하기는 좀 부담스럽다. 장중에 그냥 단타로 이런 눌림 구간에서의 매매 정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신라젠은 시간에 하락이 나왔는데 저는 이대로 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개파락 후에 어느 정도 또 조정 보이다가 한번 시세 한번 그게 이제 슈팅이 될지 다시 한번 시세를 내는 구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대로는 죽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저는 헬릭스미스 장중에 신나게 단타 치다가 일단 저는 홀딩 했습니다. 홀딩 했는데 시간에 3.7% 많이 올랐네요. HLB도 시간에서 좀 올랐더라고요. 이게 신라젠으로 이제 오늘 보시면 이런 경우는 진짜 별로 없어요. 삼성 거래대금이 삼성전자 위에 한 개 혹은 뭐 한 개 정도 보통 나오는데 지금 세 종목이 삼성전자 위로 올라서는 경우가 별로 없다.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거래대금 1, 2, 3위를 지금 신라젠, 헬릭스미스, HLB가 차지했잖아요. 시장에 정말 대부분의 돈이 이 세 종목으로 몰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근데 신라젠이 이제 어찌됐건 단기가 됐건 장기가 됐건 악재가 이제 나왔기 때문에 이 수급이 아마 나머지 두 종목으로 쏠릴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HLB는 여기서 더 오르기는 좀 부담이 있고, 저는 헬릭스믹스 정도만 지금 오를 공간이 좀 더 남아 있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헬릭스믹스를 매매를 좀 했던 거고요. 신라젠은 제가 이날부터 10월 한 4일인가 이날 방송에서 제가 지금 얘가 여기서 이렇게 올리는 그 100, 400 임상 일상 내용도 제가 재탕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힘은 좋고 장중 단타 정도는 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신라젠은 오버나잇은 하고 싶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매매를 하려면은 헬릭스미스랑 HLB 쪽이 좀 낫다 라고 좀 보였고요. 내일은 일단은 뭐 휴장이죠. 그리고 내일 모레 장에서도 또 바이오 쪽으로 수급이 몰릴지 한번 지켜는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바닥권에서 아직
힘을 덜 받는 바이오 종목을 좀 찾다 보니까 결국에는 끼 있는 애들이 오를 때도 더 많이 오르거든요. 그래서 일단 ABL 바이오를 제가 관심 종목으로 두고 좀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요 정도 바닥, 얘는 이 가격대를 깨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좀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메지오는 좀 많이 올랐죠. 좀 많이 올라서 좀 접근하기가 부담스럽고, 그 다음에 셀리버리랑 파맵신, 셀리버리, 파맵신, 에이벨 바이오 이렇게 세 종목 정도 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바이오 쪽으로 수급이 쏠리면 먼저 반응하는 애들도 있고요. 따라가는 애들도 있고, 혼자 이런 식으로 이제 아무런 반응도 없이 있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다른 바이오주들 수급 좀 죽을 때 이렇게 뽑는 애들도 있고요. 또 반대로 바이오주 다 올라가는데 혼자 이런 식으로 이제 빌빌 대다가 결국은 그냥 잠깐 반응하다가 죽는 애들도 있거든요. 근데 한번 일단은 지켜보고 미리 먼저 들어가서 기회비용을 죽을 필요가 없이 관종에 넣어놓고 거래량이 뭔가 좀 터지는 그런 모습이 보이면 따라가도 괜찮죠. 넣어놓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이오주 외에 오늘 다시 저희 매매했던 동진 세미캠으로 돌아가면 일본 수출 규제 4인방이 있었어요. 동진 세미캠이랑 경인양행 이렇게 있었고, 제 방송 보신 분들은 너무도 많이 제가 언급을 드렸기 때문에 이 4인방이 있었고, 제가 경인양행보다는 동진 세미캠 보시라고 말씀드렸고, 그러니까 동진, 경인양행 요렇게 솔브레인, 그 다음에 후성 요렇게 있었잖아요. 저는 동진이를 가장 좋게 봤고요. 그 다음에 솔브레인 요렇게 두 종목을 매매하시는 게 좋겠다 라고 말씀드렸었죠. 오늘 솔브레인이 이제 3분기 호실적이 기대되면서 봉을 상당히 동진이보다 더 많이 뽑아줬어요. 솔브레인도 제가 저번주 방송인가 다뤄드렸던 것 같은데요. 얘가 일단은 이렇게 저항 구간에서 계속 이렇게 위로 올리면서 삼각수렴 형태. 저번주 방송에선가 제가 이렇게 요 구간에서 일단 이 봉 하나가 세워졌기 때문에 수렴의 끝에서 보통 이제 방향성을 결정하거든요. 위로 튈 건지 밑으로 꼬꾸라질 건지. 근데 이 봉이 어떻게 보면은 좀 결정적인 역할을 어떤 힌트가 될 수 있는 봉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렇게까지 많이 오를 줄은 좀 몰랐습니다. 저는 만약에 뽑아준다라고 하면 한 전고점까지 요 정도까지나 슈팅이 좀 나올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좀 많이 뽑아줬고요. 동진이가 저는 더 뽑아줄 가능성을 봤는데 일단은 동진 세미캠도 워낙 좀 무거운 종목이라서 전고점 부근에서 지금 멈춰 있는 상황. 그렇게 되네요. 네, 그렇게 되고 오늘 바이오주 그리고 수출 규제 관련주 여기 좀 빼고 보면은 지금 시장에서 가장 핫한 종목들, 오성첨단 소재가 끝도 없이 계속 오르죠. 지금 대마 재료를 가지고 일단 계속 오르고 있는데, 대마 재료 있는 애가 오성첨단 소재도 있고 지금 뉴프라이드도 있는데 뉴프라이드는 조금 종목 자체가 제가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는 좀 죄송하지만 뭐라 그럴까요? 조금 잡스럽습니다. 물론 이제 슈팅 나올 때 좀 슈팅도 많이 주고 그런데 어찌됐건 계속 이런 식으로 꼬꾸라지고 있는 차트 별로 좋지 않죠. 별로 좋지 않고 급등이 나올 때 나오기도 하는데요. 종목 자체가 저는 그렇게 이런 종목은 좀 그렇게 오버나잇을 하기에는 심리적으로 상당히 좀 불안한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되어져서 저는 매매를 조금 안 하시길 권해드리고, 그 다음에 아무튼 오늘 오성첨단 소재가 지금 이 구간에서 놀고 있는데요. 이제는 한번 요렇게 여기 1차 기준봉 세우고 1일차 저점 구간인 요 정도까지는 한번 기다려 봐야 되지 않겠나 싶네요. 여기서 더 가간다고 보기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싶고요.
시세 어느 정도 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되고 천하제일 단타 대회가 열렸던 에스모 이날 보시면은 거래 대금이 뭐 어마어마하죠. 아유 뭐 어마어마합니다. 에스모도 지금 요런 상당 구간 정도에서 이렇게 이제 지켜주고 비비다가 턴을 할지 한 번 더 다시 이렇게 아래로 쏘면 뭐 한 1,500원까지 또 떨어질 수 있거든요. 이것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돼지열병 관련주들은 뭐 계속해서 추락을 하고 있죠. 지금 뭐 양성 확진 판정이 제가 알기로 지금 거의 일주일째, 한 5일째 나지 않고 있고 계속 지금 음성만 나오고 있고 나름대로 잘 지역이 확산되지 않고 잘 방어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장이 오늘 뭐 좋아서 어제 이제 좀 많이 내렸던 남북 경협주들도 그래도 빨간색을 좀 키는 날이었는데 돼지열병주들은 오늘도 하락을 했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테마주를 매매를 할 때 이 흐름을 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요즘은 워낙에 테마의 순환매가 너무나도 빨리 돌아요. 정말 올라갈 때만 보면 이 기세가 정말 영원할 것 같거든요. 근데 뭐 정말 2, 3일 가다 죽어버리는 애들도 태반이고 뭐 끼케야 뭐 한 달, 몇 주, 이렇게 가다가 금방 시세가 죽어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요즘 장은 정말로 이 테마의 흐름을 좀 잘못 읽거나, 좀 뭔가 고집 부려서 손절 못하고 그냥 계속 이제 홀딩하는 버릇을 있으신 분들은 아마 정말 물리기가 십상인 그런 장이라고 보여집니다. 좀 빨리빨리 갈아타는 그런 뭔가 좀 대응력이 필요한 시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뭐 시황 말씀드리고 동진이랑 뭐 솔브레인 수출 규제 관련주들 잠깐 보고 바이오주 잠깐 보고 그 다음에 지금 시장에서 램테크놀로지를 잠깐 빠뜨렸네요. 얘도 어제 이렇게까지 보면 상한가 아주 잘 뽑아져서 얘도 뭐 상딸 만한 자리였다고 보여지고 다음날 이제 갭 띄우고 윗꼬리 달고 쭉 밀어버렸고 오늘도 개파락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여기까지 이제 죽는 모습까지 제가 보면서 얘가 이제 장중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음봉이었으니까 조금 모습이 좋지 않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던 찰나에 아주 힘있게 뽑아줬습니다. 램테크놀로지도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구간 안에서 며칠은 더 놀다가 떨어지더라도 떨어질 가능성이 있겠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아무튼 이렇게 해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